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명절 연휴 잘 쉬시고 이제 제 5주차 비대면 강의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창업 기업이 살고 어느 정도의 창업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폐사한다고 할까요? 정말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창업 현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홍역처럼 이렇게 앓고 지나가야 되는 창업에 대한 두 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기 자본도 중요하지만 외부 자본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죽음의 계곡의 연구 개발이 끝나는 그 시점, 홍보 개발과 판매 양산 쪽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계곡 속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홍역은 캐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캐즘에는 그 데스밸리를 지나서 어떤 우리 신제품 개발이 출시되었을 때 혁신 수용자, 다시 말하면 이노베이터죠. 이노베이터들이 뭐냐면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그 제품을 사는데 우리의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그 선각 수용, 그러니까 혁신 수용자라고 그랬죠. 혁신 수용자들은 뭐냐면 트라이 한번 시험해보자. 다시 말하면 기술 애호가들이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각 수용자, 다시 말하면 얼리 어댑터인데요. 이 얼리 어댑터는 무리보다 좀 앞서가자라고 해서 그 제일 먼저 줄을 서서 그 제품을 선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각 수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로 이제 실용주의자가 나타나서 전기 다수 수용자가 나타나고 전기 다수 수용자와 후기 다수 수용자가 합쳐져서 실제적인 매출을 형성하고요. 끝까지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싫다, no way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각 수용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캐즘에도 그 캐즘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수용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혁신 기술 채택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고객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캐즘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러한 마케팅을 형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뭐였었죠? 자금적인 문제였었어요. 분명히 저런 단계를 지나서 얼리 어댑터와 그러니까 전기 다수 수용자, 그러니까 일명 그 얼리 머저리티라고 그러죠. 얼리 머저리티 전기 다수 수용자들이 그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의 그 지각 변동, 이걸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고 했습니다. 이 캐즘에서 버티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본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외부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부담이라든지 원금 그 회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얼리 머저리티나 레이트 머저리티가 우리의 매출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 후기 다수 사용자, 이 후기 다수 사용자들이 그 매출을 형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후기 다수 수용자가 35%예요. 전기 전기 다수 수용자, 얼리 머저리티하고 그 레이트 머저리티가 합쳐져서 매출의 70%를 이룬다는 거죠.
이 매출의 70%를 이루기까지 홍보 마케팅 또는 그 시장을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느끼십니까? 예, 자금입니다. 자금. 어떤 그 내부에서 홍보 마케팅에 대한 그런 자금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조달 및 어떤 그 창업자금에 관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자금에 관한 이해, 지원 절차는 어떻고 정책자금 융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시스템을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정부 창업 예산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물론 숫자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에서 부처별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 창업 예산, 정부 창업 예산 부처별, 우리나라에 뭐 많은 부처들이 있죠. 창업 부처별 또 유형별, 그거를 잠깐 알아보고서 어떠한 곳에 어느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실제적인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창업 쪽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죠. 중소벤처기업부. 이걸 우리가 이제 중기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중기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계에서도 이제 중기부가 얘기하는, 여기가 보통 우리 정부 여기 정부 창업, 그러니까 정부 창업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기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가 87%예요. 87%라고 하면 요거 2020년도 기준입니다. 약 1조 2,600억 원이에요. 요 밑에 우스리들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조 2,600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중기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죠. 비중이 높다. 여러분들 그냥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있어요. 과학기술정통부. 과기정통부가 3.4%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약 3.4%예요. 이게 87%라고 한다면 뭐 이 계산을 좀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다음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합니다. 행안부가 2.4%예요. 행정안전부에 2.4%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자금에 대한 유형별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한 2%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서 여러분들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적는 거예요. 이게 무슨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냥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적겠습니다. 우리 부처가 많으니까. 예산하고 비중,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표를 한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비중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기재부를 먼저 기획재정부예요. 그냥 여러분들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기획재정부인데 기재부라